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먼저 주파수 분할 다중화라는 거에 대해서 할 텐데 이것도 꽤 중요한 토픽이야. 뭐냐면은 다중화라는 이 얘기를 알아야 되는데 다중화라는 건 통신의 다중화라는 건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거, 같이 사용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이 통신 자원을 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TX, RX 해가지고 뭐 보내는데 그걸 한 사람이 쓰면은 그 비용을 만드는 비용을 다 그 사람이 다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분배해서 나오면은 좀 덜하니까 그런 비용들을 이제 좀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라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뭐하고 연관이 되냐면 이 경제하고 연관이 돼. 우리가 어떻게 한정된 자원을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이 문제야. 한정된 자원을.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자원이라는 게 이제 뭐 경제학에서는 뭐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철이나 아니면은 뭐 리튬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 그 전기나 뭐 이런 것들을 자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여기 전자과에서는 주로 이제 통신에서는 주파수냐 뭐 그다음에 시간이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할을 해서 나누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쓰게 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주파수 분할 다중화라는 거야. 다중화. 영어로는 멀티플렉싱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멀티플 억세스라고 하기도 해요. 멀티플 억세스. 뭐 어떻게 뭐 거의 같은 얘기라고 보면 돼. 멀티플. 그 프리퀀시를 나누어서 여러 사람이 쓰게 하겠다. 그 말이야. 프리퀀시 디비전. 프리퀀시를 나누어서 디비전이 나눈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프리퀀시를 나눠서 멀티플렉싱 한다는 멀티플 억세스 여러 사람이 쓰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하는데 뭐 뭐 하여튼 요런 내용들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기저대역의 RF를 뭐 이거 보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뭐이 스펙트럼 처리시키는 그 스펙트럼을 사용해서 반송파를 사용해서 스펙트럼 처리시킨다 이 말이 이제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로 이제 이렇게 곱하면은 주파수가 옮겨가는 거 요걸 천이라고 그래. 음. 그래서 AM 방송에서는 뭐 540kHz부터 뭐 1600kHz까지 RF 대역이 뭐 할당되어 있고 뭐 그래서 4kHz로 뭐 이렇게 돼서 주파수 성분이 이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4kHz라는 게 이거 우리 임성이 4kHz거든. 그래서 이게 0에서 B 밴드위스가 프리퀀시가 이게 4K가 된다라는 거고. 요거를 옮기면 어떻게 돼? 코사인을 곱하면은 이게 0이 아니야. FC를 중심으로 요렇게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요 대역이 이게 8kHz가 된다는 거지. 그 말이야, 이게. 주파수 성분이 원래 4kHz가 돼 있는데 원래 0Hz 중심으로 했을 때 이렇게 B가 되는데 여기서는 요거는 2B가 돼가지고 이게 8K가 된다는 뭐 그런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뭐 근데 이게 문제가 이제 여러 대역을 쓰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뭐 A도 쓰고 B도 쓰고 뭐 이렇게 되면은 주파수 대역에서 0에서 이게 FC를 중심으로 뭐 여기도 있고 그다음 또 뭐 다른 대역도 있고 뭐 이렇게 써야 돼. 여러 개를 써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M1F고 M2F고 M3F고 뭐 이렇게 되면 이게 나눠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주파수를 나눠서 이렇게 다 나눠서 겹치지 않게 응? 겹치지 않게 나누어 나눠서 사용한다. 이걸 우리가 멀티플 억세스라고 하니까. 근데 이게 겹치지 않게 나누는데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프랙티컬한 문제로 요걸 겹치지 않는 문제뿐만 아니라 요걸 요렇게 하고 좀 약간 이렇게 띄워서 요렇게 실제로는 이렇게 띄워서 이렇게 요 위에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약간 띄우는 부분이 있다. 요런 것들 약간 띄운다고. 왜냐면 이게 뭐 이론적으로는 이 1번으로 하면 되지만은 실제 프랙티컬하기는 이렇게 하거든. 이론적이고 실제 구현.
이는 이렇게 좀 약간 띄우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걸 뭐라 하냐면 이걸 보호대역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 이 보호대역 보호대역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가드밴드라고요. GU 가드 가디언 뭐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그 가드야 가드밴드 가드 뭐 어떤 보호하는 어떤 대역 이 대역이라는 거 가드밴드 그래서 이거 약간 띄운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AM에서는 이게 10kHz로 10kHz로 돼 있는데 뭐 이 뭐 이런 것들은 뭐 외울 필요는 없어 내가 뭐 이런 것들 하진 않아. 그래서 이게 가드밴드 보호대역 가드밴드 이게 뭐 10kHz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이것도 한번 봅시다. 이거 잘 보면은 이게 이 원래는 M1 이게 M1F고 M2F고 M3F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M1 뭐 이게 주파수 대역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고 타임 도면에서 보면 M1T, M2T, M3T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각각 보내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 주파수 F1 F1하고 F2하고 F3를 각각 잘 조정을 해주면은 겹치지 않게 잘 조정을 해주면은 내가 동시에 M1, M2, M3를 동시에 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걸 주파수 대역에서 이제 M1, M2를 해보면은 이게 이제 이게 M1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 MC1이라 했는데 뭐 이게 여기서 말하는 M1이랑 똑같아요. M1 이게 F1 F1이야. 이게 F2 이게 F3 여기 세 개만 있는데 뭐 이게 N개까지 있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서로 겹치지 않게 띄워서 돼 있는 거고 요런 거 요게 띄워서 이렇게 있는 요 대역을 우리가 이제 보호대역 가드밴드라고 그러죠. 요 가드밴드 보호대 보호대역이라고 해서 약간 띄워서 이제 보내주면은 좀 겹쳐도 좀 이제 크리티컬하게 이제 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파수를 나눠 쓴다고. 그러니까 시간을 동시에 이렇게 M1, M2, M3가 시간 영역에서 보면 동시에 가고 있는 거지. 동시에 가고 있지만은 주파수를 다르게 함으로써 이게 이제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뭐 사실 이게 보면은 좀 약간 생각해 보면 좀 약간 놀라운데 예를 들어 M1T가 봅시다. 지금 뭐 무슨 얘기냐면은 잘 보면은 똑같은 M1T라는 게 예를 들어서 0부터 뭐 예를 들어서 0부터 10초까지 이렇게 뭐 이런 시그널이 있어. 이런 시그널 있고 M2T도 마찬가지로 0부터 10초까지 뭐 이런 다른 시그널이 있겠지. 뭐 여보세요 이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됐다. 그다음에 M3T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음, 이렇게 다 다르게 돼 있어. 뭐 이게 내 지금 뭐 그림이 똑같이 그릴 필요는 없어. 하여튼 다르다는 걸 표시한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보내면은 이게 전체에 대해서 M1T 더하기 M2T 더하기 M3T를 이렇게 뭐 물론 이렇게 하면 멀리 못 가겠지만은 이렇게 보내게 되면은 수신기에서는 이게 받는 시그널 요걸 RT라고 그러면은 RT라고 그러면 RT를 받아가지고 내가 M1을 빼겠다, M1을 어떤 걸 추출해내겠다라는 걸 할 수가 없어. RT로부터 이게 M1T or M2T or M3T를 추출할 수가 없다고. 추출이 안 된다고. 응? RT로부터. 이게 불가능하다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냐? 멀리 보내려고 원래 곱하기를 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M1T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1T 더하기 M2T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2T 아니 F2T 플러스 M3T에 코사인 2파이 F3T를 해서 보내게 되면 요걸 만약에 RT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건 할 수가 있다고. 이거는 분리가 돼.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거는 만약에 M1T를 분리하고 싶다. 여기서 M1T를 첫 번째로 M1T를 분리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RT에다가 뭘 해주면 돼?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1T를 곱해서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받아서 이렇게 하고 코사인 이걸 곱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지 마자. 이렇게 해서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1T를 하고 뭘 하면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시키면은 뭐만 살아남다고 2분의 M1T만 살아남다고 다음에 다 없어져 이게. 응? 그 다음에 만약에 M2T를 분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받아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코사인 2파이 F2T를 하고 뭐 로우 패스 필터를 시키면은 M1, M2, M1, M3가 다 없어진다고. M2T만 살아남다고. 뭐 마찬가지로 M3T도 가능하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코사인을 안 곱하면은 코사인을 따로 안 곱하면은 이게 분리가 불가능해. 근데 코사인을 곱하는 순간 어떻게 하는도 이게 물론 F1, F2, F3를 다르게 해야지. 이거 다르게 해야 돼. 주파수 대역에서 겹치면 안 돼. 다르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일단 다르게만 해주면은 어떻게 이걸 다 분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좀 놀라운 현상이야. 이게 똑같은 시간에서 분리가 안 돼. 원래 M1, M2, M3는 원래가 분리가 안 된다고. 이게 분리가 안 된다고. 분리가 안 되는 건데 코사인을 곱하면서 이게 분리가 가능해진다라는 거야. 그런 의미야. 이게 이걸 좀 그다음에 뭐 멀티플렉싱 하는 거는 이제 이게 뭐 잘 되면은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어. 이게 뭐 플렉스블 이 대역 필터를 해서 이게 뭐 예를 들어 코사인 곱하기를 코사인 2파이 F1T 아니면 또는 코사인 2파이 F2T 이런 것들을 이제 이 F1, F2를 요거를 이제 가변적으로 이걸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 뭐 이 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헤테로도다이 뭐 수신기라고 해서 뭐 하는 게 있는데 뭐 그런 거는 여러분들 알 필요 없고 그래서 이걸 뭐 가변적으로 주파수를 가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뭐 요 정도만 알면 돼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다음에 이건 봅시다 이거 뭐 이게 지금 작년 시험 문제인데 봅시다 1kHz로 대역 제한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밴드위스 요게 B가 이게 1kHz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주파수 대역에 보면 여기 B가 이게 밴드위스가 1kHz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F1, F2, F3 되면 0이고 뭐 F1, F2, F3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2K가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2K가 되는 거야. 왜냐면 두 배가 되기 때문에. 1K로 했지만 그래서 이게 2K로 된다는 거고. 그럼 이게 신호들을 왜곡 없이 전송하기 위한 F1, F2, F3의 조건은 무엇인가? 이게 그러니까 F1하고 F2의 요게 보면은 F3가 제일 큰 거라고 했으니까 요게 좀 그림이 이렇게 돼 있거든. 물론 마이너스 쪽에도 이게 생겨. 이게 마이너스 쪽에도 뭐 지난번 학생이 물어보던데 뭐 이게 그러면은 음? 우리가 여기서 이런 신호는 만들 수가 없어. 0에서 있고 F1, F2, F3에서 이게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는 요게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F2, 마이너스 F3 요렇게 되고 요런 거는 만들 수 있어. 이거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게 대칭이 되는 거. 이게 대칭되는 거. 마이너스 쪽에도 생겨. 대칭되는 거 만들 수 있는데 이거는 가능해. 이거는 구현 가능한데 이런 걸 만들 수 없어. 이런 거 없는 거. 예를 들어 0이고 여기는 아무도 없고 여기 F1, F2, F3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요런 신호는 불가능해. 이런 신호 못 만들어 우리. 불가능하다고. 이런 신호 못 만든다고. 그러니까 대칭이 돼야 돼. 대칭이 여기랑 여기랑 이게 대칭이 돼야 된다고. 대칭. 음. 왜 그러냐면은 이런 걸 만들려면은 생각해봐. 이런 걸 만들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런 걸 만들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M1T에다가 곱하기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F1T 더하기 M2T에다가 곱하기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F2T 플러스 M3T에다가 곱하기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F3T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수학적으로는 어? 수학적으로는 요렇게 이게 이퀴벌런트 하거든. 수학적으로는 서로 동일하도.
동이라도 이렇게 만들면은 이런 거 만들 수 있어. 만약에 이 1번식으로 뭔가 신호를 만들 수 있으면 주파수 도메인에서 2번식으로 보인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 만들 수 있는 거야. 이 타임 도메인에서 이런 거 만들 수 있어. 이런 거. 이런 거 만들 수 있어. 이런 신호 만들 수 있냐고. 이런 신호. 이런 신호. 이런 식으로 못 만들어. 익스포넨셜 J가 들어가는 순간 못 만든다니까. 이 세상에 없는 수야. 이거 없는 거라고. 허구야, 허구. 이미지널이라고. 이 무슨 말이야? 가상의, 상상의 말이거든. 상상의 수라는 거야. 이미지널 넘버라는 게, 허수라는 게, 어, 이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고, 이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거 안 되는 거고, 이거 만들 수가 없다고. 이거 뭐. 그 1번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2번 같은 건 안 되는 거고,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XF 이렇게 대칭 0을 중심으로 대칭으로 나오는 거는 구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거 뭐 얘기했지만 XT가 리얼이면은 성질이 뭐가 되냐면은 X의 마이너스 F가 X의 F랑 이 컨주게이트의 관계에 있거든. 마이너스 F랑. 그래서 뭐 우리가 주로 이제 이 매그니튜드는 똑같은 거 여기서 이 두 가지 알 수 있는 방식. 처음에 매그니튜드를 보면은 어떻게 x 마이너스 f랑 똑같은 거지. x의 마이너스 f가 매그니튜드는 어떻게 x의 f랑 같은 거야. 이게 왜 컨주게이트를 하더라도 어차피 매그니튜드는 똑같기 때문에. 왜냐면 컨주게이트라는 게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jb라고 x가 이렇게 돼 있으면 x의 뭐 이 x를 하지만 z를 하죠. 또 이 위에 z x하고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럼 z의 절대값은 뭐야?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z의 이 컨주게이트 해주면 뭐가 되는 컨주게이트? 컨주게이트는 바거든. 그러면 a 마이너스 jb를 말하는 거야. 컨주게이트라는 거. 그럼 z의 컨주게이트의 바는 뭐 a 마이너스 b랑 똑같잖아 이게.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긴 해. 이 두 개 같다고. 매그니튜드는 똑같아요. 페이즈만 달라지는 거야. 페이즈만. 두 번째 페이즈. 페이즈만 달라지는데 페이즈는 마이너스 관계에 있어. 마이너스 관계. x 이게 페이즈의 x의 마이너스 f는 이게 이제 뭐 완전 마이너스는 아니고 이게 리얼 값은 똑같은데 이미지만 달라지는 거거든. 그래서 뭐 마이너스로 할 수도 있겠네. x의 f의 관계하고 마이너스 관계. 그러니까 리얼 값은 똑같고 이미지만 달라지니까 마이너스 관계. 이렇게 있는데 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한 거거든 이게. 이 페이지는 그렇게 막 중요하진 않아. 이거 별로 중요하진 않아. 보니까 여기 중요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 매그니튜드는 똑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F에 생기면은 F에 생기면 마이너스 F에 생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번 같은 거는 만들 수 있는데 2번 같은 거는 이거 만들 수가 없어. 불가능해 이런 거. 그래서 뭐 지난 시간 누가 물어봐서 지금 대답한 거야 다시. 그래서 왜곡 없이 전송하기 위해서는 F1, F2, F3가 이게 되려면은 F1하고 F2하고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여기서 2K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K가 돼야 된다고. 1K.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1K가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어떻게 F1, F2 빼기 F1은 2K보다 더 커야 되겠네. 그러니까 최소한 F1보다는 2K보다 커야 되겠네. 그다음에 F3 빼기 F2도 마찬가지로 2K보다는 더 커야 되겠네. 이렇게 이걸 만족해야지. 그럼 F1, F2, F3가 1의 조건을 만족할 때 이제 서로 안 겹친다라는 거야. 이게 만족한다는 게 만족한다는 건 조건을 만족한다는 건 우리말로 다시 말로 언어로 바꾸면은 주파수 대역이 겹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 전송되는 신호 SMT에 주파수 응답을 그리고 SM 이게 뭐 이게 지금 이 그린 거야. 이게 지금 이 대답이야. 이게 물론 이 마이너스 쪽도 그려줘야 되겠지.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F2, 마이너스 F3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이게 2번이야. 그 다음에 전송신호 SMT로부터 물론 이게 이제 앰플리튜드가 만약에 이게 그것도 이게 1이라고 가정합시다. 1.
2라고 가정하면 요 앰플리튜드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이 되는 거지. 요것도 마찬가지야. 요것도 2분의 1. 반반씩 가져가게 돼. SMT로부터 각 신호를 복원하기 위한 수신기의 구조를 그려라. 이거는 뭐 아까 내가 했던 거랑 똑같아. 요 그림이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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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그림이지. 그러니까 M1을 하려면은 이게 보면은 M에서 SMT라는 게 결국은 M1T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1T 요걸 뭐 요거지 이게 지금 여기서 SMT라고 했지. 요거를 SMT라고 한 거야. M1T 코사인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M1T를 비교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받고 뭘 해준다고? 코사인 2파이 F1T를 곱해줘야 돼. F1T를 곱해주고 로페스 필터. 그다음에 이게 F2T를 해주고 이 세 번째 거는 지금 자리가 없어서 그러니까 코사인 F3T를 곱해주고 로페스 필터를 시키면 똑같이 나오겠지.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요 문제는 뭐 내가 좋아하는 문제니까 이거 70페이지 요건 풀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요 뭐 이게 다 끝났고 요 보면은 이 통신 이게 내가 지금 이제 처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일단 다중 접속에 대해서 내가 좀 얘기를 멀티플 액세스, 멀티플렉싱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방법이 이게 반드시 우리는 지금 FDMA만 했어도 프리퀀시를 나눠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TDMA라는 것도 있어. TDMA 요거는 굉장히 직관적이라고. 근데 여기에 이제 CSMA, CDMA라는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뭐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데 옛날에 우리가 이게 통신에서 뭐 갤럭시 이렇게 많이 팔 수 있고 했던 게 결국은 이 CDMA라는 기술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게 CDMA. 좀 더 설명해 줄게. 그 다음에 CSMA, CA는 요거는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와이파이 있잖아. 와이파이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이게 CSMA, CA. CA까지 할 필요 없고 그냥 CSMA라고 하면 돼. 캐리어 센스, 멀티플 액세스. 그런데 이거는 다 뭐냐 하면은 결국은 여러 명의 이 다중 접속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어떻게 여러 여러 명의 사용자를 어떻게 지원할 건가? 그러니까 통신 시스템에서 여러 명의 사용자를 어떻게 지원할 건가? 그 말은 똑같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은 결국은 여러 이 자원을 한정된 어떤 자원을 이거는 사람에서 시스템을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거고 이건 시스템의 관점에서 보면은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똑같으니까 결국 이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아까 내가 얘기했던 뭐랑 또 연관된다고 경제학이랑 연관이 돼. 그래서 이걸 계속 뭐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수업 시간에 잠깐 지나간 얘기로 이 통신을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 어디에 닿느냐 하면은 이 기술적인 면도 있긴 하지만은 본질적으로 결국은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여러 사람한테 결국은 이 지원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하다 보면은 결국은 뭐에 도달하냐면은 경제학에 도달하게 돼. 경제학에. 그래서 나도 참 경제를 잘 모르긴 한데 통신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와 이게 경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더라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보면은 사실 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술이라는 거 있잖아. 기술. 나도 예전에는 그 내가 뭐 수학하고 그러니까 문과를 좀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 우리가. 우리가 보면 좀 문과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난 경제학하고 그러면은 뭐 저런 거 뭐 할 것도 없고 그냥 말장난 아닌가. 어? 말장난 아닌가 이 경제학이. 그러니까 이게 내 얘기야. 그냥 뭐 여러분은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내가 뭐 하여튼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예전에 나는 이제 이게 우리는 이과고 문과가 이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게 좀 약간 뭐 이게 수학을 잘해야 되니까 수학을 중시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좀 높은 학문이고 내가 이제 요 문과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게 그냥 말장난 아닌가. 어.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이걸 이 공부를 계속하면서 이 결국 이 통신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지금 하고 있는 문제가 이게 뭐 기술적인 문제들도 막 기술의 문제를 처음에는 해결하긴 해야 돼. 근데 본질적으로 이게 결국 가다 보면은 이 통신이 이게 뭐 여기서 통신을 합시다. 통신에서 이 문과는 이제 이게 경제학이 되겠지. 이게 되는데 이게 지금 그뭐 확장한 게 아니라 내가 통신하고 이거 경제하고 그 기술 문제는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작은 문제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서 휴대폰을 만들고 하는 것들 뭐 그다음 뭐 다른 것들 뭐 내가 여기서 만드는 요즘은 뭐 이게 안테나를 뭐 몇 개를 쓸 건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 기술적인 문제는 안테나를 뭐 여러 개를 뭐 한 개를 쓸 건지 두 개를 쓸 건지 뭐 주파수 대역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잘 모르겠고 결국은 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뭐 하고자 하는 거냐면은 결국은 돈 벌고자 하는 거잖아. 돈을 벌고자 하는 이 돈을 벌고자 하는 건데 음? 이익을 이익 창출인데 이익 창출은 결국 어디서 나냐 하면 그 기술적인 우위라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은 대부분은 이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야. 분배의 문제로 가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 문과에서 하는 것들이 이게 뭐 말장난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나. 얘는 이게 답이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 이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어렵지, 사실. 어렵고, 좀 정확하게 이걸 알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요것들이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나라는 걸 이제 내가 이제 지금은 기술보다도 기술은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트리비얼해. 작은 문제야, 어떻게 생각하면. 기술적인 문제는. 그 누군가는 해결한다고. 근데 이거를 작은 기술들을 물론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면은 뭐 그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겠지만은 뭐 대단한 기술이라는 게 그렇게 뭐 많지 않거든 사실은. 어. 세상을 뒤집을 만한 기술들은 내가 볼 때 뭐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 대부분은 그걸 어떻게 분배해서 하느냐 이 문제로 결국 기결이 된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 그래서 봅시다. 이건 뭐 이게 단위 접속인데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건 TDMA, FDMA는 이거는 직관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야. 이것들은. 근데 이제 CDMA나 CSMA 여기는 좀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좀 약간 설명이 좀 필요하니까 이걸 좀 한번 봅시다. 그래서 TDMA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교실에 모여 있다 합시다. 한 교실에. 예. 그러니까 한 교실에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통신을 한다라는 건 이제 뭐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 근데 여러 사람이 다 동시에 얘기하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뭐 누가 얘기하는지 잘 몰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봅시다. 한 교실에서 이게 교실이야. 교실에서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다 합시다. 뭐 이렇게 뭐 여러 사람들이 있다 합시다. 뭐 여러 사람들이 뭐 있는데 이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전제 조건이야. 이게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고 싶은데. 근데 이게 동시에 얘기하면 이 문제가 생긴다고. 동시에 다 같이 얘기하면은 알아듣기가 힘들어. 너무 시끄럽고 뭐 그다음에 뭐 그렇게 해서 음. 그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야. 그리고 똑같은 문제야. 그 TDMA는 첫 번째로 TDMA는 어떻게 하냐면은 TDMA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볼펜을 뭐 뭔가 하나를 가지고 있다 합시다. 뭐 어떤 볼펜이라 합시다. 뭐 이건 볼펜이 아니어도 괜찮아. 볼펜을 가진 자만 얘기하자. 는 룰을 정하는 거야. 이 룰을 정하는 거야. 룰. 그러니까 뭔가를 가진 사람만 그 얘기를 하자는 거야. 물론 그걸 이제 공평하게 나눠야 되겠지. 응. 예를 들어서 이게 1번, 2번, 예를 들어서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섯 명 있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걸 시간을 나눠가지고 1초 동안에 1번이 얘기하는 거고 2초 동안은 2번이 얘기하고 3초 동안은 그러니까 1초에서 2초, 3초, 4초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0초에서 1초부터 시작이 되네. 0초,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이렇게 하면은 이 동안은
이 사람만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요렇게 얘기하면 이게 타임에서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이제 이게 뭐 그러면은 전혀 문제가 없잖아. 그때 그 사람만 얘기해야 돼. 요걸 TDMA라고 그래. TDMA. 요거는 굉장히 직관적이라서 뭐 이거는 뭐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 그다음에 FDMA는 어떻게 하느냐? FDMA는 우리가 직관적 비율을 들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 큰 방을 요 교실이 있는데 이걸 방을 나눈다고 하는데 방을 나누어서 방을 나누어서 이제 각 방에 각 방에 두 명씩 얘기하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걸 TDMA로, FDMA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큰 방이 약간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방을 서브로 나눈다고. 그래서 여기서는 1번, 2번이 이제 둘이 들어가서 얘기하는 거고, 3번, 4번이 얘기하는 거고, 5번, 6번 이렇게 따로따로. 그러니까 방에 이게 이게 뭐냐, 뭐 이런 것들, 뭐 방음 장치나 이런 것들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FDMA라고 해요. 그런 거. 본질적으로 보면 이 프리퀀시를 나눈다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큰 방을 그래서 시간은 나누 이게 방을 나눴기 때문에 뭐 같은 시간대에 1번, 2번 얘기하는 거고 시간은 똑같이 되는 거야 이게. 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내가 전에 얘기했지만 이게 X축이나 이 축을 본다라는 건 어떤 관점에서 보겠다라는 거잖아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볼 수 있는 게 주파수하고 이게 타임하고 주파수라는 요 개념을 동시에 볼 수가 있는데 타임 TDMA는 어떻게 되냐면은 시간을 나누어서 이렇게 시간을 나눠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나눠서 요 구간은 1번, 2번, 뭐 3번, 4번, 5번, 6번 뭐 이렇게 한 거고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타임하고 주파수인데 주파수를 나눠 가지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뭐 이런 식으로 주파수를 나눠서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시간은 동시에 접속할 수 있다고. 그래서 보면은 여기 잘 보면은 이렇게 나온 거야.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이 타임이고 하나는 주파수인데 타임을 이 시간 축에서 나눠 가지고 주파수는 뭐 다 해도 되지. 그러니까 주파수가 넓으니까 그러니까 뭐 주파수가 넓다는 건 결국은 펄스에서 짧은 펄스를 보낼 수 있다는 거야. 주파수가 넓다는 거.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렉탱귤러 뭐 캐피털 T 오버 T가 되니까 이걸 풀에 트랜스포하면 T에 싱크에 TF가 돼가지고 이게 T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돼? 짧은 파거든. 짧은 파를 쓰면은 이게 TF가 1일 때가 문제가 되니까 TF는 1일 때가 크로스하는 거니까 F는 1 오버 T가 돼서 이게 F는 올라가게 된다. 주파수가 올라가게 돼. 그러니까 T가 이게 펄스의 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펄스의 폭이 좁을수록 어떻게 어? 뭐 어, 펄스를 많이 보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데이터 레이트가 높은 거지. 데이터 레이트라고 해야 되겠다. 데이터 율. 레이트는 올라가는 거고 데이터율 올라가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밴드위스도 늘어나게 된다. 펄스 폭이 좁을수록 이렇게 된다. 그 펄스의 폭 자체는 이렇게 넓으니까 이제 여러 명의 시간을 나눠서 하지만은 여러 명이 빨리빨리 뭔가 데이터를 보낼 수 있으니까 그 사이에 이제 보내는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걸 이제 TDMA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TDMA 중에서 TDD라는 게 있어요. 이게 TD까지는 똑같은데, 응? TD까지는 똑같은데, 이 타임 디비전까지 똑같은데, 이 마지막 이 D가 뭐냐면 듀플렉스라고, 듀플렉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MA는 뭐 멀티플렉스, 듀플렉싱 이렇게 되겠지. 또는 이제 멀티플 액세스라고 그러는데 두명 이상 쓸 때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이제 멀티플렉싱이라고 그러고 두 명만 쓸 때는 그걸 듀플렉싱이라고 그래. 듀오라는 말을 쓰잖아. 듀오. 그두 명이란 말이거든. 듀오. 두 개가 쓴다 이 말이야. 요거는 어디에 썼냐면 요거 사실 실제로는 블루투스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 블루투스 우리가 여러분들 이어폰 지금 쓰고 그다음에 뭐 마우스나 뭐 아니면 요 키보드에서 많이 쓰고 있는 이 방식 블루투스. 그러니까 블루투스는 전에 얘기했지만 블루투스는 목적이 뭐라고? 쉽게 만들어서 간단하게 쓰자는 게 목적이야.
뭐 이거 무슨 데이터를 뭐 되게 많이 보낼 필요가 없잖아. 뭐 이어폰 쓰는데 무슨 엄청난 뭐 와이파이 뭐 내가 유튜브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리만 전달하면 되냐. 영상이 실제로 유튜브 볼 때 영상이 굉장히 데이터 레이트가 높은 거지. 음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 소리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뭐 내가 이어폰을 끼고 뭐 유튜브를 내가 뭐 전철에서 본다 하더라도 실제로 데이터는 그 핸드폰으로까지 오는 데이터는 굉장히 많지만은 핸드폰에서 내 이어폰으로 보내주는 그 데이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 어. 그러다 보니까 뭐 굳이 그걸 빠를 필요가 없다고. 그리고 복잡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싸게 만드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블루투스는 뭐 잘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싸게 만드는 게 목적이야. 싸게 목적이야. 이게 목적이야. 그리고 싸게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 심플해야지. 간단해야 된다고. 간단해.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만든 거야. 이걸 뭐 블루투스에서 반드시 TDD를 쓸 필요는 없는데 이거 여기도 TDMA 써도 돼. 이게 FDMA 써도 되고 한데 블루투스는 싸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싸게 만드는 게 간단해야 될 거 아니야. 목적 이게 컨트롤 하려면 좀 힘이 들거든. 그러니까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제일 싸게 제일 뭐 간단하게 이렇게 만드는 걸로 한다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느냐? 주로 이제 핸드폰 같은 것들이 이제 이게 마스터하고 이 네트워크를 통제하는 걸 마스터라고. 마스터. 뭐 아니면 우리가 통신 시스템에서는 뭐 베이스 스테이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걸 마스터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붙으면은 슬레이브라고 하기도 하죠. 슬레이브. 그런 것들. 마스터, 슬레이브는 이거 뭐 이거 노예라는 말이잖아. 마스터는 이제 주인이란 말이고. 그래서 마스터가 이제 통제를 한다라는 거야. 하는데 이게 이제 주로 핸드폰 같은 것들이 마스터가 되겠지. 핸드폰이나 뭐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노트북에 뭐 연결되면은 뭐 키보드 같은 것들 이게 뭐 이게 노트북이라 합시다. 노트북이라 이게 되면은 이제 뭐 슬레이브 1은 예를 들어서 키보드고 키보드, 마우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여러 가지가 동시에 해야 되니까 그 이런 것들을 마우스고 이건 뭐 이어폰이라 합시다. 이런 것들을 다 노트북이 통제를 하니까 뭐 핸드폰도 마찬가지야. 뭐 이렇게 될 수 있어. 되는데 꼭 어떻게 하냐면 TDMA는 전체를 번갈아가면서 하는데 이건 두 개를 번갈아가면서 하는데 꼭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번 두 개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마스터가 1번이고 이게 슬레이브가 2번이고 슬레이브 1이 2번이고 키보드가 마우스가 3번이고 이게 4번 이렇게 하면은 꼭 이걸 두 개를 페어로 해서 페어야. 그래서 이렇게 이 하나를 이렇게 페어예요. 페어 이렇게 페어 두 개씩 페어를 한다고 두 개씩. 응? 페어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통신에서 또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저쪽이 잘 받았는지 내가 모르잖아. 내가 보내긴 보내는데 데이터를 저쪽이 잘 받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잘못 받으면 내가 다시 보내줘야 되거든. 그 통신에서 불확실성 중에서 성에서 이 제일 큰 게 내가 보내긴 보내는데 TX에서 데이터를 보내긴 보내서 했는데 RX가 잘 받았는지는 확신할 수 없어. 어? 그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걸 지금 모른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잘 받았는지를 물어봐야 돼. 잘 받았는지를 이걸 할 수가 없다고. 뭐 사실 이게 모든 거에 뭐 통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거에 다 마찬가지. 내가 수업 시간에 내가 뭐 이게 뭔가 개념을 설명을 하는데 학생들이 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내가 알 수가 없거든. 뭐 그런 거를 다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 알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야, 알려면은 어? 이 확인해야 되거든.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이쪽이 잘 받았는지를 내가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뭐 중간에 끊어지면은 다시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수업할 때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잖아. 물어보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했는지를 내가 이제 체크를 하는 거야. 체크를 해야지
그냥 거기서 넘어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요걸 어떻게 하냐면은 요걸 쉽게 하려면 확인 작업이 필요한데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은 TX를 보내고 TX에서 데이터를 보내. 그러니까 TX에서 이제 먼저 첫 번째로 TX에서 TX, RX 이렇게 했으면은 이 데이터를 보낸다고. 데이터를 이렇게 데이터를 보낸다고. 데이터를 보내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하냐면은 주로 어떻게 하냐면 이걸 RX가 뭔가 하나를 보내줘. 뭘 보내냐면 주로 에크라고 이 크날리지먼트라고 그러는데 에크라고 그러는데 이건 잘 받았다라는 어떤 그런 걸 주로 에크라고 그래. 에크. 어. 크날리 원래는 크날리지먼트인데 뭐 이렇게 너무 이뭐 길게 할 필요 없고 하여튼 에크라고 그래. 에크. 이렇게 크날리지먼트. 요걸 잘 받았다라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TX, RX 이렇게 주로 뭐 그러면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사실은 여기서는 또 RX는 에크를 보냈는데 그럼 TX가 에크를 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잘 알 수가 없거든. 그거는 뭐 계속 그러면 하면은 계속해서 왔다 갔다 에크만 보내다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걸 계속 하기는 좀 불가능한 상태니까 그냥 한 번만 그냥 에크 하는 걸로 해서 에크를 여기까지 받으면은 뭐 물론 잘 된 경우에는 데이터 보내고 잘 받았으면 에크를 받으면은 TX가 아 저쪽에서 잘 받았구나. 그러니까 에크를 못 받으면은 뭐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냥. 다시 보내는 거. 그러니까 이게 페어로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제일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두 개로 해서 보면은 보면은 이게 처음에 데이터를 보내고 요 빨간색 SCO라는 게 이게 빨간색 뭐 이거 보내는 거야. 뭐 데이터를 이게 1번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거지. 그 다음에 이게 슬레이브 1이 이렇게 다시 보내죠. 요게 에크야, 에크. 에크를 보낸다고. 이게 데이터고. 데이터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것도 보면 ACL이라고 뭐 이거는 뭐 하여튼 뭐알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데이터를 또 다른 데이터를 보낸다고. 그럼 이것도 또 에크가 보내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내는 주체를 이제 여러 개를 슬레이브가 1, 2, 3가 있으니까 세 개가 있으니까 이걸 그냥 다르게 보내는 거지. 그래서 이 데이터를 또 이제 3번 데이터 이어폰에 이제 데이터를 보내는 거지. 데이터를 보내고 이것도 에크를 보내고 이런 식으로 된다. 이렇게. 그 SCO라는 건 뭐냐면은 뭐 싱크로너스 뭐이 뭐 하여튼 뭐 하여튼 요 싱크로너스 데이터를 보내는 건 뭐냐면은 이게 그 주기적으로 보내야 되는 데이터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음성 같은 것들은 음악 같은 것들 있잖아. 중간에 데이터를 계속 보내줘야 된다. 그래야지 그게 끊어지지 않거든. 근데 우리가 키보드를 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게 발생했을 때만 데이터만 보내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다른 거야. 이 데이터가. 데이터 종류가 우리 크게 보면은 데이터가 보면 한 번만 보내도 되는 게 있고 데이터 종류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한 번만 보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발생했을 때 한 번만 뭐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나머지 이제 주기적으로 보내는 게 있어요. 주기적으로 주로 음성이나 아니면 음악 같은 것들이 끊어지면 안 되거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약간 좀 더 어렵겠지 당연히. 어? 그래서 이런 게 두 개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블루투스에서는 이름을 요게 이 음성이나 음악 같은 거를 보내는 거 SCO라고 그러는 거고 SCO. 그다음에 요 ACL이라는 건 이제 뭐 이게 뭐 이거는 에이싱크로너스야. 에이싱크로너스. 요거를 싱크로너스고 S는 싱크로너스. 이게 A라는 건 에이싱크로너스. 에이싱크로너스. A가 어떤 반대말이거든. 나의 의미야. 이 A가 나. 그러니까 싱크로너스가 뭐 이렇게 뭐 딱 맞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동기화해로 할 때 그게 싱크로너스예요. 싱크로너스 회로라고 동기화회로라고 했는데 에이싱크로너스 이게 동기화 딱딱 맞게 계속 주기적으로 딱 맞게 이렇게 몇 세 개마다 이게 보내는 거예요. 세 개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SC 오면은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보내고 이 주기적으로 계속 보내는 게 딱 제일 처음에 잡힌다고. 음성 통화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어폰이 연결되다. 이건 사실은 슬레이브 1은 이어폰이 되겠네. 이어폰으로 바꿔야 되겠다. 응? 주기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어폰이라고 해야 되겠어. 요걸 이제 뭐 키워드로 합시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내가 키보드 칠 때마다 한 번씩 생기는 거니까 그때만 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SCO가 생기고 그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채워서 하는데 이제 1번을 할 건지 2번을 할 건지 요걸 이제 따로따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데이터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걸 이제 TDMA의 가장 기본적인 거야. TDD라는 건 이 모드 멀티플 액세스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 이걸 왜 그러면은 이 뭐 블루투스에서는 왜 TDMA 하지 않고 왜 TDD 모드를 하느냐? 뭐 할 수 있어. 이게 왜 블루투스에서는 패션 블루투스에서는 왜 TDMA를 사용하지 않고 이 복잡한 TDMA를 사용 TDMA 대신 TDD를 사용하는가? 그러니까 뭐 이거 뭐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싸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쉽게 만들려고. 응? 쉽게 만들려고. 싸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지, 싸게. 뭐 이렇게 해놓은 거야. 싸게 만들려고. 응.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응. 블루투스에 TDMA를 뭐 사용하지 뭐 FDMA 써도 괜찮아. 뭐 바꿀 수 있는데 이미 그런데 이미 표준화돼서 다 깔려 있다 보니까 그것들 블루투스에 이제 이미 깔려 있는 것들 다 바꿔야 되잖아. 그걸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지.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 이제 제대로 만드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통신은 사실은 이걸 제대로 하려면은 처음에 이제 이게 표준화라고 그러는데 표준화. 이게 기술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삼성도 들어오고 예를 들어 애플도 들어오고 뭐 어디도 들어오고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런 걸 먼저 만들어야 돼. 표준화. 그러니까 통신은 표준화가 결국 제일 중요해. 표준화. 스탠다드, 스탠다드화 시키는 거. 이거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이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먼저 이걸 이렇게 하자. 뭐 우리가 지금 5G 하고 있잖아. 5G 하려면 이런 것들을 뭐 충족해야 된다. 그러면 뭐 삼성 사람들 모이고 뭐 또 연구소 사람들 모이고 뭐 애플도 모이고 뭐 그다음에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거야. 모여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그걸 이제 협의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일단 만들어서 팔아먹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걸 할 때 블루투스는 목적 자체가 표준화할 때 뭐 잘 만들자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게 데이터 높이고 뭐 이런 거 하는 걸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려고 그냥 쉽게 싸게 만들어서 싸게 풀자라는 게 목적이야. 싸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좀 약간 웃긴 게 이거 뭐 이어폰 같은 게 이거 지금 보면은 이어폰 지금 뭐 애플 이어폰 아이팟 같은 거 뭐 지금 한 30만 원 하지 않나? 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삼성도 한 20만 할 거로. 이게 좀 웃긴 이야기지 이게 싸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지가 어 애플이 그냥 디자인 해가지고 뭐 이 하면서 이러니까 삼성도 따라가서 이제 비싸게 하는 거지 이거. 사실 뭐 2, 3만 원이면 다 만들 수 있는 건데 어 팔아먹는 거야. 왜냐하면 2, 3만 원 해도 팔리지만은 뭐 2, 3만 원까지는 안 되겠다. 뭐 이게 좀 비용도 있고 그러니까 한 5만 원이면 내가 볼 때 한 5만 원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거를 30만 원 해도 사거든. 5만 원짜리를 30만 원 해도 사니까 그냥 그걸 30만 원을 해서 그냥 파는 거야. 그 애플이라는 그 이름을 붙이면서 그 25만 원을 남고 먹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도대체 돈을 많이 남고 먹는 회사야, 이 애플이라는 회사가. 그래서 사주니까 완전히 뭐좀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 좀 웃긴 회사인데 삼성도 마찬가지. 그 따라가지고 그냥 아이팟이 잘 팔리니까 그냥 뭐 자기도 뭐 그냥 그거 해가지고 갤럭시 뭐 뭐야 뭐 해가지고 뭐 그냥 팔아먹지. 사실 그 정도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아니 핸드폰은 돈이 들어가. 핸드폰은 그 정도 만들려면 그 CPU도 들어가야 되고 뭐 램도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막 SSD도 좀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 비싼 거는 내가 좀 이해를 하겠어. 근데 이 이어폰이 이렇게 비싼 거는 완전 진짜 내가 볼 때는 사기꾼들이야. 이 자기네들은 그냥 사주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그게 사주니까.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게 우리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기술이라는 게 이게 좀 약간 웃기는 개념이라고. 이게 뭐 들어가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동시에 기술의 문제라는 게 이게 지금 애플의 아이팟이 지금 30만 원에 팔리고 있는 게 기술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고.
브랜드 네임이라고 브랜드 네임. 애플을 갖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애플이. 그렇게 해도 팔리거든. 음.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좀 기술이 중요한 거냐 나는 잘 모르겠어. 이게 무슨 뭐 블루투스에 뭐 대단한 기술이 들어가면 또 이해가 되는데 이게 싸게 만들자라는 게 목적이었고 그렇게 하는 게 원래 블루투스의 목적이었는데 이게 뭐 하나 30만 원 하고 내가 참 약간 웃기더라고. 어, 완전 코미디야 완전히 보고 있으면은. 하여튼 그렇고 뭐 하여튼 요 TDMA의 좀 굉장히 간략한 형태라는 거고 TDD가. 그 다음에 FDMA는 좀 설명을 했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도 이제 이 두 개의 축에서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이게 타임하고 프리퀀시니까 그렇게 되는데 타임은 이제 주 계속 하는 거지. 하나의 이 K1 이 유저 원이 이 시간을 계속 다 사용한다고. 근데 어떻게 주파수를 나눠서 이렇게 나누는 거지. 주파수를 전체 주파수를 나눠 가지고 그러니까 몇 명에서 나눠 가지고 이제 쓰는 거지. 그래서 이게 보다 보니까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뭐 주파수를 나눠서 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뭐하고 똑같다고 이 방을 나눠서 하는 거랑 똑같다고 이게 방을 나눠서. 그래서 이렇게 방을 나누어 가지고 각 방에 이제 뭐 두 명씩 얘기하든지 아니면 세 명씩 얘기하든지 뭐 이렇게 뭐 그거는 뭐 상관이 없지. 뭐 방송 같으면은 뭐 여러 명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뭐 또 두 명만 사용하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좀 약간 달라질 수 있어. 이거 이거 잠깐만 좀 이상하다. 갑자기 좀 목통이 돼가지고 다시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FDMA는 뭐 그렇게 하는 거고 뭐 이거 TDMA나 FDMA는 사실 직관적이라서 뭐 이걸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 네. 그렇고 이제 드디어 이제 CDMA라는 기술 아마 여러분들은 이 기술에 대해서 잘 모를 텐데 이걸 얘기를 하려면 좀 스토리가 좀 긴데 CDMA는 C는 코드야 코드 코드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이 좀 약간 CDMA라는 거에 대해서 하려면 좀 이 히스토리를 좀 알아야 돼 히스토리 뭐냐면은 우리가 보면은 이 통신 시스템이라는 게 이게 결국은 여러 사람이 쓰자는 건데 이 뒤에 걸부터 좀 해야 되겠다. 요 멀티플 안테나 요거보다도 어디서부터 되는 거? 여기 어,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이동통신 시스템 여러분들이 핸드폰 가지고 다니는 거 요거를 우리가 이름을 셀룰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요. 셀룰라 셀이라는 거 혹시 아나? 셀이라는 게 이 세포라는 거거든 세포 이 세포의 이름 아니야 세포의 셀룰라는 거 세포의 통신이라는 거예요. 뭐 세포에서 통신한다는 게 아니라 세포처럼 돼 있다라는 거예요. 세포. 세포를 여러분 보면은 세포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잘 봐봐. 여러분 세포 뭐 옛날에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이 세포를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세포 중간에 세포 핵이라는 게 있고 세포에 핵이라는 그 세포에 이제 물질들이 이제 들어가 있지. 이 전체를 이제 세포라고 그러는 거지. 세포 핵이 있고 뭔가 있다. 핵이 여기서 이제 코어가 되는 거죠. 코어가 되고 요 앞에 것들이 이제 물질들이지 물질 세포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 이렇게 굉장히 많잖아 이렇게 되고. 근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이 통신 시스템이라는 게 이렇게 구성돼 있어. 이렇게 예를 들어 우리가 서울을 서울에 있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 서울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서울이라 합시다. 이거 서울이 있으면은 우리가 통신을 한다는 건 통신을 하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통신이 아까 우리가 TX에서 RX 뭐 이렇게 돼 있는데 TX RX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내가 이제 이 내가 예를 들어 나가 있고 내 친구가 뭐 예를 들어 부산에 있다 합시다. 부산에 있다 합시다. 그러면은 뭐 이게 내가 여기서 쏴가지고 뭐 이게 MT를 뭐이 MT까지 할 필요 없고 하여튼 요뭐 고사인해서 이게 보내는 거야. 그러면 부산에 있는 친구한테 요렇게 해서 보내는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이게 서울에 있으면서 부산에 있는 친구한테 이 직접 전파를 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하지 않아.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려면은 이 전파가 부산까지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전파가 부산까지 도달할 수 있어도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 그게
파워를 굉장히 높여야 돼. 파워를 굉장히 높여야 된다고. 이 부산까지 전파가 도달하려면은 엄청나게 세게 이걸 해야 된다. 그러면은 배터리 소모가 그냥 금방 된다고.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통신을 하느냐, 아니면 멀리 있는 사람하고 통신하느냐에 따라서 이 완전 달라지게 돼. 이 배터리 소모량이. 그럼 계속해서 내가 볼 때는 뭐, 뭐 부산에 있는 친구랑 통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주도에 있는 친구랑 통화를 한다든지, 그렇게 돼버리면은 뭐 내가 볼 때는 거의 이게 그냥 배터리는 안 될 것 같고, 그냥 그걸 꽂아놓고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충전하는 걸로 써야 돼. 그 정도로 파워 소모가 심하게 된다고 멀리 써.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이거를 내가 부산에 있는 친구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여기 지금 이게 국민대에 있으니까 국민대 국민대 이 정릉이라고 합시다. 정릉. 정릉에 어떤 요게 어떤 중간에 뭔가 이게 이걸 이제 통제할 수 있는 뭔가 핵처럼 해주는 거 요거를 우리가 베이스 스테이션이라고 베이스 스테이션. 그러니까 베이스가 되는 스테이션. 기지국이라고 우리말로 기지국. 기지국이 있고 이게 국민대. 그럼 내가 있으면 내가 있으면 내 핸드폰으로부터 어디까지 통신을 하냐면 내가 요거랑 통신하는 거야. 요거랑 이 내 국민대에 있는 이 베이스 스테이션하고 통신하는 거야. 그다음에 친구도 어디까지 통신하냐면은 친구도 나하고 직접 통신하는 게 아니라 친구 부산에 있는 예를 들어 해운대로 합시다. 부산에 해운대 네 있는 친구랑 여기에도 이 핵이 있다고 이 베이스 스테이션이 여기 따로 있다고 베이스 스테이션 여기 따로 있다고. 그래서 이게 친구가 어디하고 나하고 통신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얘네랑 통신하는 거야. 얘네랑 이 베이스 스테이션하고 통신한다고. 내가 여기서 여보세요 얘기하면은 이 여보세요 얘기하는 게 내가 국민대에서 얘기하면 부산인 친구랑 얘기하는 게 부산까지 이게 직접 전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디까지 하냐면은 요 근처에 있는 기지국까지만 전파를 쏘아준다고. 그래서 기지국에 쏘아주고 기지국에서 받고 하는데 그러면은 요걸 연결해 줘야 되잖아. 요 기지국하고 기지국을 연결해 주는 어떤 뭔가 있다. 요거는 무선으로 하지 않고 요거는 유선으로 해. 유선. 광 케이블 불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건 거의 에러가 없어. 속도가 굉장히 빨라. 베이스 세션끼리 이렇게 연결해주고 이런 것들 친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친구하고 직접 통신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주위에 있는 베이스 스테이션과 통신하고 그 다음에 내 친구는 친구 주위에 있는 베이스 스테이션으로 통신하고 그러니까 그 베이스 스테이션끼리 이제 광 케이블로 연결돼서 그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여기는 거의 에러가 생기지 않고 문제는 이제 이게 여기서 에러가 많이 생기지. 여기서 이제 무선에서 에러가 많이 생기지.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잘게 짜게 된다고. 이게 멀리 안 하려면은 이 주위에 있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게 나눠야지. 여기서 예를 들어 서울을 봅시다. 서울을 아까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이거를 이렇게 나누면은 이렇게 다 나눈다. 각각 영역별로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이게 중간에 이제 어떤 베이스 스테이션 요다 이제 요 빨갛게만 표시하게 적기는 힘이 드니까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이 전체를 나누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셀룰러 시스템을 우리가 내가 SK나 뭐 예를 들어서 SK 지금 하고 있는 게 KT나 LG U 플러스 있잖아. LG U 플러스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이 각각 이런 기지국들을 여기 서울에 이렇게 엄청나게 깔아야 돼. 이게 정릉에도 깔아야 되고 또 뭐 저기 시청에도 깔아야 되고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적어도 아마 뭐 몇백 개는 몇백 개 아니고 이천 개는 뭐 깔아야 될 것 같은데 서울에. 엄청나게 설치가 된 거. 이거 이 기지국 하나당 예를 들어서 기지국 하나당 일단 뭐 원래 더 들 텐데 뭐 1억 한다 합시다. 1억. 이게 1억 가지고 택도 안 되는데 10억 한다 합시다. 10억 한다. 근데 이거를 1000개를 깔아야 된다. 서울에. 네. 1000개는 깔아야 된다. 이게 좀 기밀 사항이라서 얘네들이 그 공식으로 발표를 하지 않아. 어느 정도 비용이 되고 그러니까 SK나 KT나 LG U 플러스에서 서울에 몇 개 정도 기지국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 그래서 뭐 이게 추정치야. 그래서 10억에 1000개면 어떻게 1조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설치하는데 1조라는 데 서울에만 1조라는 돈이 들어가야지 이게 설치할 수 있어. 물론 기지국끼리도 연결해야 되고 하니까 또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겠지. 그런데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게 마치 전국을 물론 이제 사람이 많이 모였으면 기죽을 많이 설치하는 거고 사람이 없는 뭐 시골이나 이런 데는 좀 덜 설치하겠지. 뭐 건물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데 시골에서는 그냥 전파가 멀리까지 가거든. 서울에는 건물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게 이제 뭐 전파가 막 튀어나오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자주 많이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기주국에는 이제 뭐 이게 서울에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결국은 이게 이 시스템을 나도 얘기했잖아. 이게 통신 처음에 생각할 때 이게 어 처음에 보면은 뭐 이것들이 그 아까 내가 얘기했었는데 이게 기술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기술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뭐 통신을 한다 이러면은 뭐 기술 안테나를 어떻게 세우고 우리가 TX를 어떻게 하고 RX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결국은 이게 이런 사업을 하려면은 돈이 있어야 돼, 돈. 이익하고 상관이 있다고. 이익, 돈.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하는 문제야 이게 결국. 뭐 본질적으로 보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여러분들이 뭐 삼성에 들어간다 아니면 기업에 취업한다 이런 것들 뭐 기술을 지금 이제 물론 알아야 되겠지. 근데 본질적으로 기업에 취업하려는 이유가 뭐야? 왜 취업하려는 거야? 내가 뭐 자아 실현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 대부분은 다 그렇지 않다고. 뭐 하려고 돈 벌려고 그런다고 돈 벌려고 취업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뭐 지금 뭐 의대가 막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이렇게 막 이게 뭐 몰리고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야? 거기 가면 가능성이 더 높거든. 돈을 벌 가능성이 더 높다고 그냥 삼성에 들어가서 이게 돈 버는 것보다도 의대 가면 돈 더 많이 번다고. 그러니까 에버리지로 물론 삼성에 들어가서 사장하고 그러면은 의사보다 훨씬 돈 더 많이 벌어. 그 사람의 그 확률이 굉장히 낮을 뿐이지 훨씬 더 돈 많이 번다고. 확률 게임이라고. 그래서 이게 기술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나도 이 셀룰라 이런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돈의 문제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이 통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돈의 문제야. 돈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경제하고 우리가 떨어질 수 없어. 이게 보면은 기술을 이거 아무리 내가 익혀도 이거 결국은 이게 뭐 이게 안 되겠구나. 이 경제 문제에 결국은 썩으로 드러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 실제로 그래. 실제로.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 서울을 요렇게 나누는 거, 요런 걸 셀룰라 시스템이라고 그래. 셀룰라 시스템. 근데 이게 왜 우리가 보면은 지금 이제 뭐 5G 한다고 그러잖아. 5G. 5G. 우리가 지금 4G가 뭐 LTE라고 그러는데 이게 4G. 이게 G는 이 기가헤르츠를 말하는 게 이 제너레이션이야. 네 번째 제너레이션, 네 번째 세대라는 거예요. 세대. 근데 지금 뭐 보면은 뭐 TV에 봤는지 모르겠는데 뭐 무슨 뭐 5G에서 무슨 주파수를 뭐 높은 걸 했다가 뭐 20GHz 대역을 쓰려고 했다가 뭐 이걸 뭐 안 해가지고 뭐 이거 뭐 다시 반납하면서 뭐 정부에서 뭐 이게 비용을 뭐 이게 뭐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 아마 들어봤을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게 4G까지는 이게 4G까지는 주로 이제 우리가 뭐 1.6기가 돼요. 뭐 이 정도 지금 쓰고 있어. 뭐 인터넷 5G는 대역이 지금 다 차가지고 밑에 대역이 다 차서 이게 뭐 20GHz, 20에서 30GHz 대역을 쓰려고 한다고. 써야 돼.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한 3.2GHz 뭐 이렇게도 써.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지금 5G 하고 있다라는 건 요 대역을 쓰고 있는 거야. 요 대역. 요 대역은 사실 별 차이가 안 나잖아요. 요 별로 그렇게 차이가 안 나거든. 차이가 안 난다고. 차이가 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뭐 이거는 저거나 뭐 별로 그렇게 뭐 안테나 길이가 뭐 그렇게가 막 차이 나진 않아. 근데 이게 30기가 뭐 20기가 뭐 이렇게 올라가면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왜냐면 한뭐 10배 정도 차이 나니까. 어? 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기가헤르츠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된다고 전에 얘기했는데 직진성이 강해져. 낮으면 낮을수록 예를 들어 뭐 반드시 0은 아닌데 하여튼 낮을수록 이 0이라고 하면 좀 안 되고 이게 낮다. 이게 주파수가 높다. 높으면은 점점 직진성이 강해지면서 결국 빛하고 좀 더 올라가면 빛이거든. 그렇지가 좀 더 올라가면 빛이 되면은 이제 뭐 거의 한 300기가헤르츠 정도 되면은 뭐 테라헤르츠 이 정도 올라가면 이게 테라헤르츠까지 가버리면 이게 빛이거든 거의 이게 전자기파에서.
이 회절이 강하다. 이렇게 되니까 왜 5G에서 이게 원래는 지금 비어 있는 대역이 없어서 낮은 대역은 지금 거의 비어 있는 대역이 없어. 그 높은 대역만 비어 있다고. 어. 이 낮은 대역은 이미 뭐 다 빼먹은 거야 이게. 빼먹으니까 남아 있는 대역이라는 건 주파수 코사인을 곱해야 되는데 코사인 이 대역이라는 건 코사인 곱하기 하는 코사인 2파이 FT 요걸 말하는데 요 주파수 요 F를 곱하는 걸 이거 굉장히 높은 걸 곱해주는 거예요. 뭐 1.6기가를 쓰든지 뭐 3.2기가를 쓰든지 30기가를 쓰든지 이렇게 된다는 그 대역이 이제 이게 거의 남아 있는 대역은 없고 높은 주파수에만 남아 있다. 왜냐면 그게 만들기 힘들거든. 돈도 많이 들고. 왜 돈이 많이 드냐?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직진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4G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서울대역이 이렇게 있다 합시다. 서울대역에 하면은 이 기지국을 이렇게 듬성듬성 해도 되게 괜찮아. 듬성듬성. 왜냐하면은 이게 좀 멀리까지 회절이 강하기 때문에 뭐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뭐 얘야. 이게 4G의 서울, 5G의 서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요렇게 하면 안 되고 요 똑같은 이게 돼 있다면은 요렇게 해줘야 돼. 요렇게. 왜냐하면 직진성이 강하고 회절성이 없다 보니까 기지국을 굉장히 많이 설치해야 된다고. 그럼 무슨 말이야 이게? 어? 왜 무슨 말이야? 이게 이거는 기지국이 듬성이 있다는 거. 이거는 기지국이 빽빽하게 돼 있다는 거. 뭐 이거 뭐 사실 그림 그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되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뭐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 거야? 빽빽하게 있다는 거는 기지국을 굉장히 많이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이게?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든다고. 이게 핵심이 돈이 많이 든다고. 돈이 많이 든다. 누가 좋아하겠어? SK 최태원이 안 좋아한다고. 어? 돈 많이 드는데 이거 뭐 4G로 하면 되는데 뭐하는 5G 올려가지고 돈 많이 해라고 하니까 이거 하기 싫은 거지. 돈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10배 이상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야 그냥. 어, 뭐 어차피 뭐 4G로 해도 뭐 사실 때 되거든. 그러니까 이 안 하는 거야 이거. 안 한다고 실제로 안 하고 있다. 이 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서 5G 한다고 해야 되는데 이름만 이제 3.2기가 요 좀 약간 뭐 좀 애매한 대역을 쓰면서 5G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 대역은 넓지 않아 가지고 대역 폭이 밴드위스가 넓지 않아 가지고 짧게 짧게 할 수밖에 없거든. 그뭐 실제로 안 되지. 실제로 5G 우리 지금 안 되고 있어. 안 되고 있는데 5G 한다고 말만 하고 있는 거야 말만.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 5G 쓰고 있으면은 몰라 뭐그 위약금 때문에 안 되는 모르겠지만은 5G 할 필요 없어. 그냥 4G 해 4G. LTE 쓰면은 뭐 똑같아요 내가 볼 때. 5G 한다고 말만 5G고 완전 좀 사기야 이게 완전 내가 볼 때는. 어. 우리나라가 보면은 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것 같더라고. 뭐 사기 쳐서 해도 뭐 그냥 다 나오잖아 그냥. 뭐 지역 살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 뭐 지금 보면 뭐 테라인가 그거 해가지고 뭐 권도영 뭐 이런 인간들 뭐 지금 하고 있는 뭐 라더견 뭐 이런 인간들 보면은 사기 엄청나게 지금 쳐놓고 뭐 그런 빌라왕 이런 인간들 있잖아. 사기 쳐도 뭐 별 상관없거든 그냥. 아니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쇼핑에서 뭐 한번 뭐 100억 정도 뭐 했다 뭐 1000억 정도 내가 빼돌렸다. 라고 해도 뭐 감옥 안 가. 뭐 감옥 가더라도 간다 하더라도 뭐 그냥 어디 묻어놓고 있다가 나중에 뭐 1년 살다가 나오면 되잖아. 그런 인간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똑같 그게 똑같아. 그게 뭐 무슨 뭐 라드겐이나 뭐 이게 권도영이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최태원이도 지금 하고 있다고 지금 실제로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아무도 안 하지. 어? 아무도 얘기 안 할 뿐이야. 실제로는 똑같은 놈들인데. 어? 이게 지금 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면서 5G 하고 있다고 지금 전 국민을 상대로 지금 사기치고 있는데 왜 라드게니는 나쁜 놈이고 권도영이는 나쁜 놈이고 왜 최태원이는 뭐 기업한다고 좋은 사람이냐? 이거 웃긴 이야기라고 이게. 내가 볼 때 똑같은 놈들인데 똑같은 놈들이. 하여튼 뭐 내가 좀 약간 좀 흥분해서 얘기하는데 좀 약간 웃겨. 보고 있으면은 하여튼 그렇고
지금 셀룰러 시스템 하여튼 이게 되는 거고, 이 봅시다. 이게 이제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은 이제 4세대, 5세대까지 왔는데 일단 4세대까지만 합시다. 뭐 5세대 지금 실제로 되지도 않는 형태니까. 1세대는 뭐냐면 이게 기죽을 세우고 해야 되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이게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돈을 이게 사실 뭐 이걸 나도 돈 많으면은 그러니까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많으면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벌 수 있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우리 다 지금.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이동통신 사업자도 이게 돈이 굉장히 많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울에 지금 1조라는 돈을 주고 사야 되고 그다음에 프리콘시 사야 되고 1조 줘야 되고 뭐 이렇게 유지하려면 뭐 예를 들어 뭐 그런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이제 뭐 우리 그 비용으로 다 뽑아낼 수 있는 거지.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한 달에 얼마씩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돈 내고 있잖아. 그 돈을 다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내고 돈 먹기야. 돈 넣고 돈 먹기 하고 있는 그 시스템이라고. 근데 이제 1세대 시스템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는 1세대 시스템은 이거는 아날로그 통신이고 이거 몇 사람이 안 쓰는 거 이건 부의 상징이었어. 그러다가 이제 디지털이 되면서 요게 이제 아날로그 2세대부터는 디지털이야. 디지털. 디지털인데 디지털이 되면서 굉장히 싸졌다고. 이거 여러 사람이 쓸 수 있게 되고. 이게 또 멀티플 액세스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날로그는 그냥 몇 사람들이 독점해 쓴 거고 디지털은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세대 이동통신이 시작하면서 이제 2세대가 되면서 이제 3세대 뭐 4세대 이렇게 왔는데 뭐 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1세대는 뭐만 했냐면은 이 아날로그니까 그러니까 보이스만 보내는 거야. 보이스. 아날로그 통신에서 그냥 우리가 지금 하듯이 코사인 2파이 FCT 곱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만. 그러니까 텍스트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문자 같은 것들이 보낼 수가 없지. 뭐 보내려면 뭐 어떻게 할 수는 있는데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고 일단 보이스만 돼도 뭐 돼서 요게 완전 달라져. 1세대하고 2세대는 완전 다른 거야. 응? 보시고. 그러니까 2세대가 되면서부터 이제 90년대 이제 되는데 이제 이게 뭐 2세대 되고 이제 이거는 텍스트가 들어가는 게 보이스 텍스트, 보이스 데이터인데 이제 문자예요. 문자가 되는 거. 3세대가 되면서 어떻게 했냐? 이제 동영상이 되는데 동영상 뭐 지금처럼 이제 유튜브를 볼 만한 수준은 안 되고 유튜브를 보려면 요즘 4세대 요즘 되는 거고 4세대 이게 유튜브 되는 거. 3세대는 그냥 뭐 좀 간단한 것들, 동영상 중에 좀 간단한 것들이 됐는데 실제로 잘 안 됐어. 사실 3세대는. 그러니까 뭐 좀 약간 픽처도 뭐 된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뭐 되긴 되는데 좀 중간에 끊어지고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뭐 하여튼 이게 동영상이 이제 처음으로 되는 거지. 좀 이제 시작 지점이 동영상 시작이라고 해야 되겠다. 서비스를 시작한 거고 이제 유튜브 이제 지금 사실 다 잘 되잖아. 사실 뭐 끊어지는 경우는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우리나라가 처음에 이제 이게 80년대 되다 보니까 80년대 잘 못 살았거든. 90년대 되면서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좀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우리가 이제 이 셀룰러 시스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2세대 요 정도 2세대 3세대 요 넘어가는 요 시점에서 우리가 우리도 이게 통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우리가 진입 시점이에요. 진입 시점. 요 중간에서 2세대가 되고 2세대는 이미 그 전에 이제 그 유럽에서 다 깔았거든. 깔고 뭐 미국이나 이런 데 다 깔고 있을 때 그때 이제 3세대를 이제 뭐 해야 되냐 2세대를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이 되네. 하여튼 뭐 봅시다. 3세대는 이제 WCDMA랑 요 CDMA라는 거 2세대도 뭐 나오는데 4세대 이제 OFDM이라는 방식이 나오는데 OFDM 가장 핵심이 사실은 뭐 FFT라는 걸 써서 뭐 해. FFT, IFFT 뭐 하여튼 뭐 DSP 한 사람들 이거 다 들었을 테니까 하여튼 뭐 요게 다 쓰는 방식이고 뭐 5세대는 한다는데 실제로 뭐 좀 안 되고 있고 하여튼 뭐 그렇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1세대에서는 뭐 이게 굉장히 낮은 데이터 레이트 이게 어, 그럼 2세대에서는 뭐 이게 이제 디지털로 처음에 넘어와서 이제 뭐 이게 텍스트까지 보낼 수 있는 거 싸졌어 이게 1세대에서 2세대로 오면서 엄청나게 싸졌어. 그러니까 1세대를 가지고 있어. 옛날에 요 잘 보면은 되는데 이 거의 뭐 폰 봐봐 이게 뭐 이게 조그만 게 아니라 뭐 엄청 커 이게 지금
이게 카폰이라고 해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뭐 주로 사장들이 쓰는 것들이지 이게 그냥 일반적인 거 이게 자동차보다 더 비싸다니까 이 폰이 중심 생각하고 좀 뭔가 웃기지. 근데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은 70년대 있잖아요. 70년대는 때는 집값이랑 서울 집값이랑 물론 뭐 강남이 이 정도는 아니고 뭐 그때 뭐 강남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았으니까 하여튼 서울 집값이랑 얘랑 거의 비슷해서 어디 집에 있는 폰 있잖아. 집에 있는 폰. 그 핸드폰이 아니라 집에 있는 폰. 집폰. 집에 집 전화기라고. 이게 가격이 거의 비슷하다고. 이게 그 정도 비싸서 집에 있는 전화기도 지금 집에 있는 전화기 안 싸나 우리는 지금 핸드폰이 워낙 싸져가지고 어? 집에 전화기는 부의 상징이었다고. 그러다가 80년대 되면서 집 전화기는 좀 약간 싸졌는데 뭐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거든. 80년대 되면서 이 카폰이라고 이 차에서 쓸 수 있는 이동하면서 쓸 수 있는 것들을 했는데 이게 이제 엄청 비싼 거예요. 이게 뭐 그러니까 얘기했지만 그 기죽을 깔아야 되는데 그 비용을 그 사용자한테 물려내야 되거든. 근데 그게 여러 사람이 쓸 수가 없다 보니까 이 데이터 레이트가 낮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쓸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비싸게 할 수밖에 없다고. 근데 뭐 주로 이제 뭐 사장들이나 뭐 이렇게 굉장히 좀 높은 사람들, 좀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썼다고. 그래서 아날로그 통신에서 이제 그렇게 되다가 이제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이제 이게 이제 데이터 레이트를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되면서 싸지게 된 거지. 그래서 여러 사람한테 보급을 하면서 싸지게 된 거야. 그 비용을 여러 사람이 나눠 내게 된 거야.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 비용을 나눠야지 뭐 SK나 뭐 KT가 이게 뭐 무슨 자선사업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총 비용이 예를 들어서 뭐 2조가 들어갔다. 뭐 이게 밴드위스 하는 비용이랑 밴드위스 비용이랑 시스템 비용이 예를 들어서 2조가 들어갔다. 계산하기 쉽게 1조로 합시다. 1조. 이 계산이 좀 어려우니까 1조가 들어갔다 합시다. 그럼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이게 10,000명이 썼다. 전체가 만 명이 쓰면은 얼마큼 내야 되는 거야? 만 명. 이 1조를 만 명을 나누면 1조를 만 명. 만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 1억이 된다고. 1억.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비싼 거지. 뭐 만 명까지는 안 되겠네. 적어도 뭐 몇백만 원 했으니까 몇십만 명은 했겠네. 하여튼 이렇게 된다. 근데 이거를 뭐 1천만 명, 1천만 명이 이제 쓴다. 그러면은 1조라는 돈을 1천만 명이 쓰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제 뭐 한 이게 1천만 명이면 뭐 어떻게 돼? 한 10만 원 정도 되겠네. 10만 명이 되나? 천만 명. 너 지금 잘 천만 명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1억이면은 1억 명이면은 1조라는 돈이 이게 되는데 뭐 하여튼 이거 10만 원 정도 되겠네. 그러니까 이걸 뭐 1년으로 나누면 1조라는 돈을 내가 이게 투자를 해서 뭐 하는 게 뭐 시스템 비용이라는 게 밴드위스 비용을 어차피 한 번만 지불하면 되는 돈이니까 이거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거든. 1조 한 번 살 때 1조니까 이거 뭐 10년, 20년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1년에 10만 원 정도 내야 되는 거 1년에 뭐 1억 내야 된다 하면은 1년간 만약 예를 들어서 연간 뭐 1년에 10만 내는 건 낼 수 있잖아. 뭐 한 달에 뭐 만 원도 안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얼만큼 쓰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1년에 1억 내라고 하는 거랑 1년에 10만 원 내라고 하는 거랑 이거 완전 다른 얘기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비용이 달라지게 된다고. 똑같은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아날로그에서는 만 명이 쓰고 있다가 디지털로 넘어서 천만 명이 쓰게 되니까 이 비용이 엄청 떨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뭐 2세대 뭐 3세대 뭐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점점 싸지면서 이게 달라진 거고 요거는 이제 이거는 텍스트가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2세대 3세대는 이제 좀 동영상이 이제 처음으로 되는 거고 4세대는 이제 완벽한 유튜브를 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 기지국이라는 거뭐 여러분들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 건물 옥상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잘 보기 힘이 들어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이게 보이는데 그리고 나 차를 가지고 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이게 우리 학교 내려오는데 램프에 보면 옆에 보면 요런 것들이 보여 이게. 아마 여러분들은 버스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요 서부 간선도로 안 다니다 보니까 이 높은 데를 잘 볼 수가 없어서 이게 잘 안 볼 수 있는데 이게 높은 건물 위에 올라가 있거든. 그러니까
건물이 올라가야지 이게 보이는 거니까 이게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많아. 곳곳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 한테나. 그래서 이런 것들 기지국이라고 그러고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개로 나누어 가지고 단말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기지국 영역을 나누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사용자하고 내가 다른 사용자하고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기지국 하나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기지국이 여러 개 들어있는 거야 이게 다른 기지국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기지국 사이를 연결해 준다고 기지국끼리 연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통신하는 거는 이게 내가 통신하는 건 기지국하고 통신하는 거야. 내가 다른 내 친구랑 통신하는 게 아니라 내 친구한테까지 가는 게 아니라 난 기지국하고 통신한다고. 물론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정릉에 들어 있으면 만약에 국민대에 있는 친구들끼리 하면 이렇게 기지국 하나를 거쳐가겠지. 이 기지국 하나인데 한 개를 거쳐가는데 실적으로는 기지국이 이제 여러 개를 거쳐가야 돼. 적어도 두 개는 거쳐가야 돼.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적으로 이게 내가 이게 모바일 스테이션이 있으면 기지국이 있고 이게 베이스 스테이션이 있고 모바일 스테이션이 있고 모바일 스테이션 사용자를 모바일 스테이션이로 모바일 이 MS가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라 모바일 스테이션 베이스 스테이션 BS 이렇게 되고 요게 BS고 BS끼리 되는 거고 여기 이제 이게 이렇게 돼 있어. 모바일 스테이션 2라고 합시다. 모바일 스테이션 1이라고. 요거는 광 케이블이고 이건 무선이고 이거는 무선이고 여기는 무선이고 요거는 여기는 유선이야 유선. 굳이 베이스 스테이션끼리 무선으로 할 필요가 없거든. 그냥 깔면 돼. 물론 우리나라 같은 때는 이게 좀 국대가 좁으니까 다 유선으로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데 아니면 지금 뭐 알라스카 같은데 이런 데는 이제 뭐 유선을 깔기가 너무 힘이 드니까 그런 데는 무선을 할 수 있어. 근데 굳이 우리나라 같은 데는 뭐 어차피 국토도 좁고 그러니까 유선으로 할 필요가 없다. 무선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무선으로 하면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너무 많이 가까이 있으면은 유선이 싼 거고 멀리 있으면은 그러니까 뭐 사람도 많이 안 살고 뭐 사막 같은 데 있으면 굳이 그 선을 막 깔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그 비용이라는 게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말하는 거. 어?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뭐 기지국끼리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뭐 돼 있다나 뭐 요거는 그 디지털 셀룰러 시스템 예를 들어서 이게 보면은 내가 이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돼 있다 뭐 이거 좀 자세히 설명하면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그래서 뭐 통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런 통신 이런 거까지는 알 필요고 그래서 봅시다 2G 그 우리가 이게 2G 통신 내가 설명 안 한 거는 알 필요는 없어 이게 좀 자세하게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다 나중에 되면 내가 설명을 한번 해보고 여기까지는 알 필요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2G 같으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이제 거의 90년대 초에 나오는데 이미 80년대 초에 아까 얘기했지만 표준화라는 걸 이미 해야 돼 표준화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되는데 이제 이 GSM이라는 방식 이름이 이제 2G의 방식 우리가 LTE라는 걸 4G가 LTE라고 쓰잖아. 여기도 이 기술의 이름이 있어. 이게 GSM이라는 방식 이 있고 이제 뭐 CDMA 1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이게 GSM이라는 방식은 요거는 이제 유럽에서 사용한 거예요. 유럽에서 이제 발행해서 뭐 노키아 아니면은 뭐 그다음에 에릭슨 뭐 요런 회사들이 주로 이제 주축이 돼 가지고 이제 이걸 했었는데 이게 이제 이거는 뭐냐면 TDMA 방식이야. TDMA 방식. 그래서 TDMA가 사실 직관적이기 때문에 뭐 TDMA는 뭐 그냥 시간 나눠 쓰자 뭐 이건 뭐 그냥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하는 거는 뭐 큰 상관이 없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속도를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TDMA에서 약간 좀 TDMA보다는 좀 더 좋은 기술이 나왔다고 그 뒤에 이게 깔고 나서 TDMA보다는 CDMA라는 기술을 이제 써서 해보자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퀄컴이라는 회사를 들어봤는지 모르겠네. 퀄컴이라는 회사를 여러분들 아마 뭐 스냅드래곤이라는 거 들어봤을 거예요. 스냅드래곤. 칩 이름인데 드래곤. 이 퀄컴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퀄컴이라는 회사는 원래 벤처 기업이었어. 뭐 벤처 기업. 원래 90년대 초반 에도 이 벤처 기업이었다고. 이, 이 벤처 기업이었는데 퀄컴 초에 이 벤처 기업이다. 벤처였다. 그랬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2G에서 3G를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데 2G는 TDMA 방식이고 CD, 3G를 그때 얘기를 하고 있었어. 이제 3G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걸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먼저 얘기를 하거든. 그 표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3G가 이제 필요한데 3G를 보니까 이 기술이 이제 CDMA라는 방식이 나오는데 이게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어, 이거 이 방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속도를 높일 수 있고 뭐 안정하게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CDMA라는 방식을 이제 쓰는데 CDMA 방식이 뭔지는 좀 더 설명할게. 근데 이게 하는데 CDMA 방식을 쓰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좀 굉장히 좋게 만들 수 있어. 그러면은 3G에서는 CDMA 하자라고 이제 거의 결정이 난 상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 벤처 기업이 이제 지금 이제 뭐 이제 굉장히 커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한 거야. 지금 엄청 큰 회사지. 퀄컴은 굉장히 큰 회사야 지금은. 돼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셀룰러 시스템에 이 들어간 게 이쯤 들어가서 이제 2G에서 3G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있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그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옵션이 뭐냐면은 그냥 2G에 이미 되어 있는 GSM을 이미 GSM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는 다 깔려 있는 상태거든. 그러니까 GSM을 사온다. GSM을 그냥 그대로 사오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 여기 장점은 뭐냐면은 GSM을 사올 때 장점은 안정화되어 있는 거지. 이미 다 테스트가 다 됐으니까. 근데 이게 이거 좀 지워야 되겠다. 그럼 요거 했을 때 뭐 얘기했지만 이게 뭐든지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그 GSM을 사올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사오면은 장점이 뭐냐면 안정화돼 시스템이 안정화돼 있다고. 이제 실패할 가능성이 없지. 어, 안정화되어 있다고. 근데 단점 뭐야? 그래서 있는 걸 사와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비싸지. 비싸다고. 비싸. 그다음 내가 해볼 게 없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도 그냥 그대로 완제품을 사오는 거야. 내가 막 해볼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비싸고 비싼 것보다도 비싼 것도 있지만은 비싸고 그다음에 내가 해볼 게 없다. 이미 완성돼 있기 때문에 내가 해볼 게 없다고. 내가 할 게 없다고. 근데 GSM을 사오는 거 대신에 이 보니까 우리가 늦게 들어가서 우리가 좀 사실 운이야 운. 이게 참 운이야. 우리가 빨리 들어갔으면은 GSM을 막 개발하려고 노력했겠지. 근데 이게 어차피 GSM이 이미 다 개발돼 있고 뭐 들어가봤자 이미 다 뭐 노키아나 이런 데 다 개발한 거야. 뭐 에릭슨이 이런 데 다 개발했기 때문에 들어가봤자 어차피 우리가 뭐 그 상대를 이기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 뭐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글이나 뭐 아마존이나 아니면 엔비디아나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큰 회사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 회사를 이기기는 굉장히 힘이 들어. 왜냐면 이미 그 수요층이 다 깔려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 깨기가 힘들다고. 엄청나게 잘 만들면 깰 수는 있지. 근데 그렇게 되기가 힘들어. 왜냐면 그 익숙한 사람들이 그것만 쓰려고 하거든, 사람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GSM 사오지 말고, 어떻게 하냐. 어떻게. 이게 CDMA가 딱 보니까, 이거 좀 커 나갈 것 같거든. 그리고 우리도 CDMA, 예? 기술로, 기술 도입하자. 물론 뭐, 퀄컴이 벤처 기업이니까, 뭐, 싸게 살 수 있지, 기술이. 어, 이 장점 뭐야? 장점은, 이거 보면은, 싸고, 똑같이 싸서 반대가 되지. 이 단점이 되는 거지. 그다음 내가 할 게 많아. 왜? 좀 아무도 안 돼 있거든. 안 돼 있으니까. 할 게 많다고. 내가 해볼 수 있는 게 많다고. 칩은 가져오지만 시스템 만드는 건 또 다른 얘기거든. 어? 침대는 칩은 그 내가 그대로 가져와야 되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근데 이게 뭐야? 단점 뭐야? 이게 성공할 수 있을지 실패할 수 있을지 난 잘 몰라. 이게. 이 성공 가능성이 성공 가능성이 낮은 거지. 이게 실패할지 실패하면 완전히 그냥 다 도루묵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뭐 이 둘 중에서 옵션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도박을 한 거야 그냥. 이 도입하자. 어차피 앞으로 이렇게 될 테니까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뭔가 얻는 게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연구소 여러분 잘 모르지만 이게 애트리라는 연구소가 있어요. 대전에 가면 애트리라는 연구소가 이제 국가통신연구소인데
전자통신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하고 뭐 그다음에 퀄컴하고 뭐 하고 뭐 삼성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컨소시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개발하기 시작한 거야. 물론 칩은 대부분 다 이제 뭐 그 이 퀄컴에서 다 그때는 거의 다 수입을 했던 거지. 했는데 이게 완전 대박이 난 거야 이게.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확 뛰기 시작했다. 내가 이제 요 대학원 갈 때가 요 때여가지고 이제 거의 뭐 인재들은 다 통신으로 다 몰린 거야 이게. 그때는 거의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생각할 때는 삼성이 제일 좋고 뭐 그런데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나는 SK가 훨씬 더 좋은 회사라고 알고 있어. SK. 왜냐면 그때 들어가기 더 힘들었거든. SK, KT 뭐 이런 회사들이 지금 삼성 뭐 반도체 이런 데보다도 그때는 뭐 그렇게까지 뭐 반도체가 이렇게 안 됐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돈도 많이 주고 뭐 그냥 인재들도 굉장히 더 많이 뽑아오고 그랬거든. 그래서 거기 들어가려고 막 많이 했었지. 이렇게 그랬는데 근데 그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기술이 이제 우리나라가 도박을 했는데 이제 이게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완전히 이제 뭐 삼성도 이제 뭐 갤럭시 많이 팔아먹고 어, 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성공 가능성이 낮았지만 이제 그걸 뚫고 이거 어떻게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퀄컴도 이제 세계적인 대기업이 돼버린 거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제 이 3G 하면서 뭐 엄청나게 팔아먹었잖아. 그러니까 4G 하면서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 따라오면서 이제 우리가 좀 격차가 좀 줄어들었지만은 지금 화웨이나 이런 데 5G 같으면 화웨이가 굉장히 이제 뛰어나거든. 그런 것들은 좀 늦어졌지만은 뭐 결국은 이게 굉장히 많아졌다고. 그래서 뭐 하여튼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다시 돌아갑시다. 이 CDMA가 도대체 뭐냐? CDMA는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거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 CDMA 이건 좀 약간 어려워. 이거 자체가 이건 좀 이해하기 힘이 든다. 예를 들어 데이터를 이렇게 봅시다. 데이터가 여기도 0부터 예를 들어 T에 대해서 0부터 T, TB까지 이제 예를 들어 1을 보낼 때 이렇게 보내고 0을 보낼 때는 이렇게 보낼 거 아니야. 이렇게 0을 보낼 때는 그러니까 이게 1일 때, 0일 때 이렇게 보낼 거 아니야. 이게 마이너스. 그러니까 아유, 쏠쏠. 이 펄스를 보낼 거 아니에요. 이 펄스, 렉탱글 펄스 보낸다 합시다. 1이면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TDMA나 FDMA에서는 이렇게 보내. 이렇게 영구 TB 사이에 이렇게 보내는 거지. TDMA에서는 이 T가 굉장히 짧아. 그럼 뭐 FDMA에서는 T가 길지만은 이제 뭐 이게 좀 빨리빨리 보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곱하기 해서 뭐 이게 굉장히 짧은 어떤 팔을 막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 어떤 팔을 이제 좀 다르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이걸 곱하는 이 C1이라고 하는데 코드를 뭐 C1이라 이 곱한다고 그럼 이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상한 형태가 되는 거야 이게 막 그냥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는 어떤 형태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걸 사용자마다 이게 코드를 나눠준다고. 그러니까 T까지 0부터 T까지 0부터 T까지 이걸 코드를 나눠주고 이런 뭐 10, 10, 1, 0, 0, 0, 1 뭐 이런 코드를 나눠준다고. 나눠줘가지고 곱해주면은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전혀 몰라. 그런데 내가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MT가 있고 MT에다가 C1T를 있다. 근데 받는 측에서 뭐 코사인은 뺍시다. 코사인은 어차피 곱해야 되니까. 받는 측에서 받는 이게 이제 왔다 갑시다. 이게 ST가 아니, 보내는 시그널이 MT에다가 곱하기 C1T가 왔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받는 측에서 어, C1을 C1T를 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ST에다가 곱하기 C1T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돼? MT에다가 곱하기 C1 제곱 T가 된다고. C1 제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건 늘 1이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MT를 그대로 봉헌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C1T를 각각의 이게 보낼 때도 C1T를 곱하고 받는 측에서도 C1T를 곱하면은 C1T를 알면은 아는 사람은 이걸 MT가 뭐가 보내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 근데 C1T를 모르면은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하는 거야. 이걸 코드라고 그래.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뭔가 C1을 이제 나눠주겠다는 거야. 이게 사용자마다. 이걸 나누고 사용자마다 이제 다 다르게 해서 C1, C2 이런 것들을 다 조정을 해서 이게 다 다른 사람은 내 걸 볼 수가 없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내가 이 비유를 했듯이 이렇게 TDMA가 이렇게 각 교실에 있을 때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뭐 예를 들어 뭔가를 가지고 있는 뭐 볼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지우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자라고 돼 있는 거고 FDMA는 칸을 나누어서 이렇게 두 명씩 얘기하는 거고 CDMA는 뭐냐면은 이걸 비율을 들어서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한 방에 있는데 얘기를 하는데 동시에 얘기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1번하고 2번은 한국어로 얘기하는 거야. 한국어로 얘기하고 그래서 3번하고 4번은 영어로 얘기하는 거야. 이거 뭐 한국어 뭐 이걸 다시 할 필요는 없네. 한국어. 그다음에 뭐 5번하고 6번은 비슷하지만 뭐 이거 뭐 예를 들어 불어라 이거 그러면은 얘기하고 있으면은 나한테 들리긴 들려. 이게 뭐가 예, 들리긴 들리는데 내가 한국어로 얘기하면은 뭐 영어 잘 못하는 사람일수록 더 좋지. 불어를 잘 모르는 사람일수록 얘기해도 뭐 내가 뭐 저기서 뭐 시끄럽게 들리는 건 하지만은 무슨 얘기하는지는 모르고 내가 뭐 한국어로 얘기하는 것만 들려.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코드를 곱해주면은 이게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이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다고. 어. 근데 이제 뭐 한국을 내가 영어를 좀 배웠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 사람이 얘기하다가 뭐 일반적으로는 잘 안 들리지만 어떤 특정 뭐 어떤 단어를 얘기하면은 뭐 예를 들어 무비다 얘기하다 뭐 아니면 뭐 스트롱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그게 딱 들리기 시작하지. 그때부터. 그 단어는 딱 들리기 시작하지. 물론 영어를 잘 못하면 그런 것도 안 들려. 아예 그냥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영어를 듣기가 잘 안 되는 이유가 그게 이제 이 인터네이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았잖아. 그게 이게 의미로 매핑이 안 되잖아. 그 단어로 매핑이 안 되다 보니까 소리가 매핑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안 들리는 거거든. 그게 훈련을 해서 되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계속 들리는 거야. 어. 이 똑같은 얘기로.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걸 CDMA라고 해. 그래서 이 코드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곱해서 하는데 이게 이제 곱하면은 이제 뭔가 다른 걸로 돼서 다른 사람은 내 거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 일반적으로는 근데 TDMA, FDMA 같이 써 이게 프리퀀시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이거 다 나눠서 쓰고 그다음 CDMA도 FDMA하고 같이 쓰면서 뭐 다 같이 쓰는 거야 이게 뭐 따로따로 되는 게 아니라 같이 동시에 그다음에 CSMA, CA 요까지만 하고 끝냅시다. CSMA, CA는 아까 얘기했지만 어디에 쓴다고? 와이파이에 써. 와이파이. 와이파이에 쓰는데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결국은 그 약속이거든. 사실은 이걸 하겠다는 약속이야. 그러니까 이 FDMA나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TDMA, FDMA, CDMA. 요거는 특징이 뭐냐면은 누군가가 시간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리콘시를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뭔가 하여튼 주체가 있어야 된다고. 그 나눠주는 자원을 나누는 주체. 주체가 있어야 된다. 주체. 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TDMA로 하기로 해놓고 TDMA로 하기로 했는데 전화해도 계속 안 되고 나는 뭐 계속 전화를 나는 한 달에 얼마씩 뭐 4만 원씩 내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돈을 내고 있는데 나는 전화할 때마다 아무것도 안 돼. 친구는 보니까 잘 돼. 그럼 뭐 어떻게 되겠어? 그럼 내가 뭐 저 회사 뭐 특정 회사에 뭐 내가 굳이 할 필요 없잖아. 다른 회사로 가면 되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KT를 하고 있는데 뭐 잘 안 된다 그러면은 SK로 옮기면 되잖아. 그러니까 다른 데로 옮긴다고. 이게 주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내가 잘 안 된다. 통신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옮겨버린다고. 그러니까 그 회사를 외면하게 되지. 그러니까 이걸 잘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주체가 있으면서 이 주체가 잘 분배해야 돼. 잘 분배. 잘 분배한다는 건 고르게 분배해야 된다. 고르게 분배해야 된다고. 한 사람만 독점하면 안 된다고. 어? 뭐 이재용이 돈을 예를 들어서 뭐 기지국을 뭐 100만 원 낸다고 해서 그 사람만 쓰면 안 된다고. 나도 써야 돼. 뭐 난 3만 원밖에 안 내지만 나도 써야 된다고. 내가 필요할 때는. 어? 그러니까 이건 주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걸 나누는 주체라는 이게 기지국에서 다 역할을 분배를 해줘. 기지국하고 기지국끼리도 사실 또 나눠주긴 해야 되는데 이게 주체가 기지국에서 해줘요. 기지국에서. 그러니까 뭔가를 해주는 전체 리소스를 잘 분배해줘야 된다고. 리소스를 자원을 분배하는 주체가
베이스 스테이션이요. 이 베이스 스테이션이 이제 그래서 어떻게 이런 잘 분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컴퓨팅 파워가 높아야 돼. 어? 커야 된다고. 그냥 뭐 대충 뭐 아무거나 뭐 그냥 뭐 그냥 싸구려 뭐 이게 PC 갖다 놓고 이게 해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 굉장히 이런 것도 잘 분배하려면 빨리빨리 실시간 다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빨리 뭔가를 처리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CPU 좋은 거 써야 되고 뭐 램도 많이 써야 되고 뭐 GPU도 좀 넣어야 되고 뭐 이렇게 다 된다고. 어? 그런데 잘 보자. 와이파이는 지금 특징이 뭐예요? 와이파이. 여러분들 뭐 집에서는 물론 돈을 내지. 집에서는 돈을 내는데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역에 쓰고 있다 아니면 버스에 쓰고 있다. 이게 뭐 돈 내 안 내? 돈 안 내잖아. 와이파이는 주로 돈을 안 낸다고. 물론 뭐 이게 우리가 집에 쓸 때는 그 사업자한테 돈을 내야 되긴 해. 그까지 끌어오는 그 비용 때문에 그래. 그 케이블을 매설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는 와이파이는 공짜라고. 그럼 이 공짜를 처리하려면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뭐 블루투스도 마찬가지고 공짜를 하려면은 그게 뭐 굳이 뭐 이게 뭐 대단히 뭐 컴퓨터 파워가 필요한 자원을 나눠주는 주체가 뭐 대단한 어떤 걸 뭐 투자를 하기가 뭐 그렇잖아. 뭐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 공짜니까 이게 여기도 베이스 스테이션이 있어. 베이스 스테이션 이 컴퓨터 파워가 나왔다고. 비싼 거 안 쓴다고. 이게 공짜니까 뭐 서울시에서 뭐 제공하고 뭐 버스 협회에서 제공하고 이렇게 하는 걸 뭐 굳이 뭐 몇 억짜리 쓸 필요가 없잖아. 뭐 그렇게 하면 안 하지. 비싼 거 왜 써? 그냥 싼 거 쓴다고 싼 거. 싼 거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자원 분배가 제대로 안 된다고. 자원 분배가 제대로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원래 처음에 이제 할 때는 자원 분배를 그냥 하지 말고 이게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요구할 때만 이제 뭐 응답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처음 만들 때. 지금은 이제 좀 약간 와이파이가 이제 거의 대중화되다 보니까 그랬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지금까지 지금처럼 이렇게 대중화되지 않았고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거든. 이게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 몰랐어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 요구할 때만 응답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문제가 처음에는 이제 사용자가 많이 없을 때는 이게 다 가능한데 뭐 강남역이나 이런 데 버스에서 보면 잘 안 되잖아. 와이파이 거의 잘 안 돼. 왜 안 되느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다 보니까 그걸 응대할 수가 없어. 이 사람도 요구하고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다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걸 다 응대하려면 다 어떻게 돼야 돼? 다 해줘야 되는데 그게 분배가 안 된다고 이게. 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이 지금 문제가. 그래서 이 와이파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자체가 태생 자체가 이것도 싸게 만들려고 한 거야. 물론 블루투스보다는 좀 비싸지만은 그 셀룰라에 쓰고 있는 우리가 이제 뭐 정기적으로 내고 있는 그 요금을 지불 안 하면서 그냥 공짜로 쓸 수 있도록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쉽게 만들려고 했던 거야. 이게 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원래 그 기술 자체가 원래 그랬던 거야. 그래서 이게 그 우리가 이제 이 베이스 스테이션 아니 그러니까 와이파이에서 베이스 스테이션을 우리가 뭐 주로 이제 공유기라고 그러지. 공유기. 응, 공유기. 공유기에 이제 뭔가를 자원을 이제 분배해 달라고 하면 나 혼자 쓰고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 뭐그 충돌하고 하는 거 없어. 그냥 나 혼자 쓰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 사람이 쓰면 이제 동시에 접속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몇 명이 쓸 때는 여기 잘 봐봐. 시간으로 볼 때 이게 A가 쓰고 있고 요 시간에 이때는 B가 쓰고 있고 이게 또 A가 쓰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게 쓰고 있는데 막 다른 사람이 막 욕을 한다 이러면 충돌이 생긴다고 충돌. 콜리전이 발생한다. 콜리전이 발생하는데 이런 대역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세 명 있을 때 이렇게 되니까 뭐 이게 뭐 어, 10명 있을 때는 뭐 큰 문제가 없다가 세 명 있을 때 문제가 없다가 이제 이게 100명 쓰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당연하겠지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문제가 이제 많이 발생하는 거야. 이걸 해결하려면은 뭐 강남역에서 나는 잘 되는 걸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공유기를 많이 설치하든지 아니면은 공유기에 이제 뭐 무슨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높은 걸 잘 분배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뭐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한계가 있지. 버스에서는 거의 안 되잖아. 내가 버스에서 보니까
와이파이 뭐 잡힌다고는 나오는데 뭐 이게 그러니까 전파는 잡혀. 전파는 잡히지. 전파는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되는 거니까. 어? 나한테 오는 거든지 아니면 옆에 사람한테 가는 거든지 전파는 잡히지. 전파는 잡히는데 실질적으로 잘 안 잡힌다. 왜? 내가 요구할 때 뭔가를 요구했을 때 이게 이제 이 요구했을 때 데이터를 보내달라고 요구를 하면은 이 이제 그 공유기에서 데이터를 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게 안 된다. 그게 제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생겨. 이거 뭐 이 와이파이 문제가 아니야. 이걸 해결하려면은 근본적으로 다 뜯어 고쳐야 해서 그냥 뭐 돈을 다 내는 시스템을 바꾸든지 뭔가 좀 다르게 바꿔야 돼. 이게 그 자체가 기술 자체가 문제여서 그런 게 아니야. 원래 설계를 그렇게 했다고. 어, FDMA나 와이파이에서도 TDMA나 이런 거 도입할 수 있어. 도입하는 건 별로 그렇게 문제가 안 돼. 문제는 이제 그 공유기에 이제 성능이 더 올라가야 되고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CPU가 좋은 게 들어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뭐 굳이 원래 와이파이가 그런 것도 아닌데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어, 뭐 CSMA가 보면은 이게 이제 처음에 이게 똑같아. 이제 데이터를 보내고 뭐 리퀘스트 뭐 이게 내가 보내고 뭐 다시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요거 TDMA에서나 CDMA 이렇게 해서는 딱 이제 정확하게 누가 나눠주는 주체가 있어가지고 딱딱 되는데 CSMA는 그게 없어가지고 그냥 뭐 대충 내가 원하면은 그냥 뭐 요구할 때마다 이제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막 충돌이 많이 생기는 거지. 뭐 어쩔 수가 없어. 그 자체가. 하여튼 요 정도로 돼서 이게 내가 오늘 했던 거는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말로만 해가지고 돼 있지만은 이 개념은 내가 기말고사에 낼 거야. 뭐 FDMA가 뭐냐, CDMA가 뭐냐 이런 것들 낼 수 있으니까 CSMA는 왜 이렇게 자꾸 와이파이는 잘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설명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돼야 되고 어, 숙제는 숙제는 내가 뭐 지난번 숙제를 낸다고 했잖아. 그래서 숙제는 요것들을 좀 개념들을 다 정리를 좀 해서 숙제 개념 정리 오늘 했던 여러 가지 이제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 나와. 어, 뭐 TDMA가 뭐냐, TDMA 그다음에 뭐 이게 FDMA가 뭐냐. 그 자기가 그걸 좀 적어보라고. 그러니까 뭐 이게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적지 말고 좀 이렇게 좀 그다음에 CDMA가 뭐냐, 그다음에 CSMA가 뭐냐, 그다음에 TDD가 뭐냐, 뭐 이런 개념들. 그다음에 뭐 1G, 2G, 3G, 4G의 특징이 뭐냐, 응? 우리가 우리가 왜 이 CDMA라는 기술을 사용하게 됐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좀 해서 좀 약간 추상적이긴 한데 이런 것들 정리를 해서 이런 것들을 내가 시험 문제 낼 거야 기말고사에.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정리해서 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뭐 이게 여기서 지금 얘기했지만 이건 아날로그고 이건 디지털이고 디지털인데 2G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는 보이스랑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이스만 되는 거고 음성만 보이스에다가 텍스트 그다음에 보이스 텍스트 그다음 뭐 동영상 좀 느린 동영상이야. 그다음은 이제 뭐 여기는 이제 보이스 텍스트 그다음 이제 완벽한 이제 동영상이지. 그래서 뭐 이게 이거는 동영상이라 하지 말고 그냥 인터넷이라 하자. 인터넷 인터넷 접속 정도만 되는 거야. 응? 여기 동영상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낫겠다. 이게 맞겠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인터넷이고 이거는 동영상이 인터넷 접속은 되는데 뭐 동영상이 돌아갈 정도까지는 안 됐거든. 그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요 개념들 정리해서 수요일에 제출하세요. 한 2장 정도로 적으세요. 이게 적어서 TDMA 이런 거 뭐 그림도 한번 그려보고 예, 하여튼 뭐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